유튜브 라이브도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 교육부 10대 교육정책에 대한 교육 3개 단체의 평가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저는 사교육걱정음세상 고본창 소장입니다. 사교육걱정음세상 좋은교사운동 교육교범 3개 단체는 지난 1월에 발표된 교육부 업무계획에 따른 교육개혁 10대 정책과 관련해서 평가하고 이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교육 정책별로 서로 모순된다라는 평가들도 있고, 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우려와 또 어떤 부분들에서는 필요한 정책이다라는 시선들도 공존하는 상황에서 교육계의 종합적인 평가 결과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한 달여 기간 동안 이를 기준을 마련하고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순서는 먼저 기자회견문 낭독을 한 이후에 기자님들의 질문을 받고 또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견문 낭독에는 송인수 교육개범 공동대표,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정지현 사교육걱정음세상 공동대표 순으로 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네, 사교육걱정음세상과 좋은교사운동 그리고 교육개범 이 3단체는 우리 국민들께 우리 교육의 개혁 필요성을 넘어서 교육개혁의 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제언하고자 교육부가 제시한 교육개혁 10대 핵심 정책 그리고 22개에 걸친 세부 정책들에 대해서 평가했습니다. 지난 1월 교육부는 교육개혁 대한민국 제도약의 시작이라는 비전 아래서 윤석열 정부의 교육 분야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서 4대 개혁 분야의 10대 핵심 정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11월 이주호 장관이 취임한 이후에 내놓는 첫 번째 교육개혁의 청사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발표 이후에 10대 핵심 교육 개혁 정책안에 대해서 교육계가 그 타당성과 실효성을 정밀하게 진단하고 종합적으로 평가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민들과 언론이 이 정책안의 장단점을 판단하거나 기사화하는 데서 방향을 잡지 못하고 혼선을 빚기도 했습니다. 또한 교육부는 교육부대로 교육계에서 이 교육개혁 정책안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잘 알 수 없다 보니까 정부 정책을 추진하거나 보완하는 데에서도 난점이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 3단체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10대 교육개혁 정책안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 정책을 4가지 기준에 의해서 진단하고 보완하는 그리고 모색하는 한 달여간의 수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10대 교육개혁 정책을 평가하기 위해서 현 교육 고통을 해결할 중심 가치의 틀과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각종 데이터와 연구 결과를 토대로 10대 교육 정책에 대해서 진단하고 종합평가하고 나아가서 대안까지 제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우선 교육 3단체는 교육부의 교육 개혁 정책을 평가할 때 교육부의 기준 중에서 타당한 그 가치와 그 기준을 수용하면서도 국민들이 느끼는 교육 고통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함께 고려해서 다음 4가지 가치를 평가 기준으로 선정했는데요. 첫 번째 가치는 입시 경쟁 고통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두 번째 가치는 사교육비 경감을 해야 된다. 세 번째 가치는 교육 격차도 해소해야 된다. 네 번째 가치는 미래 사회를 대비한 교육의 질을 향상해야 된다. 이 4가지 기준으로 정부의 교육 개혁 정책안을 평가해야겠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그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매우 긍정적인 영향의 경우는 A, 긍정적인 영향은 B, 변화 없으면 C, 부정적인 영향은 D, 매우 부정적인 영향은 E, 그리고 아무 관계가 없다 하면 전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 방식과 결과를 말씀드릴 텐데요. 우선 평가 방식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10개 교육개혁 정책안 그리고 그중에서 22개 세부 정책을 3단계 과정으로 우리가 평가를 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는 4개 기준을 따라서 10개 정책, 22개 세부 정책안을 우선 정리를 하고 평가를 했고요. 두 번째 단계는 각각의 세부 정책을 평가한 후에 종합 평점을 우리가 산출을 했고요.
그리고 4개 항목의 평균치를 종합 평점으로 삼되 중요도 등을 감안해서 일부 보정 작업을 저희가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로는 특수한 몇몇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별적인 접근을 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평가 결과는 한성준 조은교사운동 대표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예, 이어서 그 평가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 결과 매우 긍정적 영향 A는 0개, 긍정적 영향 B는 5개, 변화 없음 C는 5개, 부정적 영향 D는 2개, 매우 부정적 영향 E는 5개로 평가되었습니다. 이번 종합평가를 해보니 22개 교육개혁 세부 정책의 종합평점은 제시한 표와 같습니다. 표 내용을 자세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각 4개 평가 기준으로 각 세부 정책을 진단했을 때 A로 평가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4개의 평가 기준을 통합한 통합 평점 차원에서는 우리 교육에 매우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A로 평가되는 정책 항목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정책으로는 5개, 변화 없음 5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 2개, 매우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5개로 집계되었고, 이 4가지 평가 기준과는 좀 무관한 관계 없음으로 평가된 것은 1개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항목별로 볼 때 매우 긍정적 영향을 주는 교육 정책은 없었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정책으로는 1번 프로젝트 수업 등 교실 수업 혁신, 2번 내신 절대평가, 3번 고교학점제, 4번 유고 통합 추진, 5번 늘봄학교 추진 정책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비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정책으로 평가받은 것은 첫 번째 그 사회에 필요한 인재 양성에 신속 대응하는 교육, 교육감 러닝메이트법, 고교 교육력 제고 6개 항목 간 연계 효과 등의 정책이 이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왔고요. 특히 그 수능 상대평가, 더 세분화된 고교 서열, 그다음에 대학 정원, 학사, 재정, 운영에 대한 규제 과감히 제거, 또 경제 자유구역 내 고등 외국 교육기관 설패 승인 등 권한 이양, 그리고 학교 설립, 운영 교육 규제 완화, 지역별 교육 자유 특구 지정 운영 이런 정책 등은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다음 표에 조금 더 간단하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해당 내용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어떠한 근거로 이렇게 평가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정책으로는 수능 상대평가는 정부가 추구하는 미래 역량을 키우는 교육 평가 방식으로는 적절치 않습니다. 입시 경쟁을 심화시킬 뿐 아니라 내신 절대평가를 도입하겠다는 취지와도 맞지 않기도 합니다. SBS 8시 뉴스에 나오셔서 장관께서 인터뷰하셨는데요. 그 따르면 외고를 IB 교육과정으로 분화시키고 일반고를 IB 및 차터스쿨 방식으로 분화시키려는 흐름이 감지되고 있는데, 이는 고교 교육의 질 제고라는 목적과는 달리 또 다른 고교서열 체제 그리고 입시 경쟁 심화를 유발할 것입니다. 대학 정원, 학사, 재정 운영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제거하는 것 또한 걱정입니다. 이런 지표들은 대학 교육의 질을 관리하기 위해 대학층이 좀 불편해해도 정부가 요구해야 할 기준이지 불필요한 규제가 아닙니다. 특히 지방대학을 살린다는 명분으로 그 비수도권 지자체에 막대한 돈을 내려보내지만 동시에 수도권 대학의 정원, 학사, 재정 운영의 정부 관리 역할을 포기한다면 결국 지방대학 살리기 정책 효과는 반감되고 말 것입니다. 경제자유구역 내 고등 외국교육기관 설패 승인의 권한 이양이나 지역별 교육자유 특구 지정 운영 부분도 위험합니다. 이런 방식의 특권교육 기관을 양산할 때 교육의 질이 높아질 것인지 문제와는 별도로 정부가 중시하는 교육 격차 해소 흐름과도 상충될 것입니다. D.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정책이라 판단한 근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교육력 제고 정책 부분도 걱정스럽습니다. 이 정책은 정책 간 연계가 중요한데
6개 세부 정책들 간의 엇박자가 심각합니다. 때문에 일부 긍정적인 세부 정책조차 이 연동 과정에서 그 취지가 훼손되고 학교 교육력 제고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합니다. 가령 고교학점제가 2025년에 전면 도입되어 이주호 장관이 강조하는 수업의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고교 3년 내신 전체에 대한 절대평가 도입, 자사고 및 외고를 포함한 서열화된 고교 서열 체제 해결, 수능 절대평가 전환 등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밝힌 학교 교육력 제고 정책은 고교학점제를 추진하면서 자사고 특목고는 존치하고 고1 내신과 수능은 상대평가를 유지함으로써 세부 정책들 간에 심각한 모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차원의 로드맵 없이 진행될 시 교육 격차를 심화시킬 위험성이 있는 IB 교육 프로그램은 청사진 제시도 없이 일반고 수업 혁신 방안 차원에서 확산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대학 입시에서 나타날 다양한 파장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첫 단추는 고교 서열화 해소입니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2025년 일반고로 일괄 전환되고 그 조치와 맞물려 고교학점제와 내신 절대평가 도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에 맞는 절대평가 중심의 대입제도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IB 교육은 이러한 연계 정책의 틀 안에서 초중과정은 교육청 자율로, 고등학교 과정은 KB로의 로드맵을 먼저 신중하게 검토한 후에 추진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마지막 교육감 러닝메이트 법률도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도 교육 자치라나 교육이 정치의 영향을 적지 않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아예 정치의 영향력 속에 넣을 경우 기존 정치권이 교육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리 만무합니다. 무엇보다 과거 광역자치단체장의 인기영합주의 교육정책 사례가 만든 크고 작은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자사고, 특목고 이런 유치 경쟁으로 인해서 사교육 시장이 팽창하고 공교육을 또 황폐화시켰던 이런 사례들을 보면 이 러닝메이트 제도에 대한 염려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 이번 평가 결과 22개 세부 항목을 4개의 평가 기준으로 재구성해 보니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선 입시 경쟁 고통 해결이라는 차원에서 이번 교육 정책은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항목은 2개에 불과한 반면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비중이 13개 항목으로 훨씬 많았습니다. 또한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차원에서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항목이 3개임에 비해서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비중이 12개 항목으로 여전히 훨씬 많았습니다. 아울러 교육 격차 해소라는 차원에서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항목은 6개로 좀 더 늘어났지만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항목은 11개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습니다. 미래사회 대비 교육의 질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항목이 8개로 평가되어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항목 8개와 동률을 이루었습니다. 이런 결과를 토대로 볼 때 이번 교육계획 정책은 미래사회 대비 교육의 질 향상이라는 가치를 제외하고는 입시 경쟁 고통 해결이나 사교육비 경감, 교육 격차 해소라는 차원에서는 미흡한 점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 점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런 평가 결과는 교육부의 10대 교육개혁 정책이 입시 경쟁 고통 해결이나 또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대로 제시하고 있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교육부는 한국 교육에서 교육 고통의 근원이 되는 고교 서열화, 수능 상대평가, 대학 서열 체제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청사진을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교육부는 자사고 존치, 교육자유 특구, 러닝메이트제, 지자체 장으로의 고등교육 권한 이양 정책 등과 같이 한국 교육을 더 큰 고통으로 몰아넣을 것으로 우려되는 정책들을 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본가 좋은 교사 운동, 또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교육 세 단체는 교육개혁 10대 핵심 정책 평가 결과를 토대로 다음 4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 이번 교육개혁 10대 핵심 정책을 우리가 제시한 4개의 기준으로 재점검하고 이에 대한 보완책을 시급히 내놓으십시오. 이미 세계단체 정책평가에서 드러났듯이 많은 경우에 이 정책들을 이대로 추진하면 사교육비를 늘리고
입시 경쟁 고통을 증폭시키며 교육 격차를 늘리게 될 것입니다. 둘째, 10대 핵심 정책을 개선하는 것과 별도로 세계 교육단체가 제시한 4개의 기준에 합당한 개혁 정책을 별도로 발굴해서 빠른 시일 내에 내놓으십시오. 입시 경쟁 고통과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관점에서 이번에 누락된 개혁 정책들이 많습니다. 입시 고통과 사교육 부담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민들의 대표적인 교육 고통입니다. 셋째, 교육 주체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협력적 파트너십 마련에도 나서십시오. 교육단체들과의 정책 협의회를 정례화하십시오. 교육부가 진정성을 갖고 교육에 대한 국민 고통을 해소하고 교육을 개혁하고자 한다면 우리 세대의 단체는 적극 협력할 것입니다. 넷째, 1995년 5.3일 교육개혁안의 낡은 체제를 벗어나 인구 절벽, 4차 산업혁명, 문명사의 대전환 시대에 걸맞은 교육개혁의 근본적인 청사진을 만들 때입니다. 우리 교육의 미래와 또 교육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수 진보를 넘는 대타협 정신으로 교육개혁의 청사진과 추진 전략을 국민들과 함께 만드십시오. 지금은 작은 과제로 시간을 소모할 여유가 없는 때입니다. 2023년 2월 20일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좋은 교사 운동 교육의 봄. 네, 다음으로는 오늘 현장에 참석하신 기자님들의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발언? 네. 네. 아니면 현장에 또 참석하신 분들의 추가 발언이 있으면 추가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종교사운동 공동대표 한성준입니다. 이번 평가 결과를 그 기자회견문 있고 그 파일 형태로 또 상세 근거 설명 자료를 좀 드렸는데요. 두 자료를 좀 같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평가 결과를 보실 때 횡적으로 보는 것도 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10대 정책을 다시 그 22개의 세부 정책으로 쪼갰거든요. 그래서 이 각 정책별 횡적으로 어떻게 해서 그 ABCD 중에서 어느 점수를 받았는가를 보시는 것도 중요한 관점인데요. 또 좀 기자님들께서 좀 유익 있게 봐주셨으면 하는 것은 이 정책 평가 결과를 종축으로 이 4대 기준을 중심으로 좀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입니다. 그 4대 가치, 4대 기준으로 보면 그 입시 경쟁 고통 해결이나 사교육비 경감 부분 관련돼서는 좀 긍정적인 평가를 줄 수 있는 정책들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 부분은 좀 교육당국이 하루빨리 제 요구에도 좀 담았지만 보완책을 내놓아야 될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보실 때 횡적인 평가 결과도 좀 봐주시면 좋겠지만 종적으로 실제 이 4개의 가치는 지금 이 시대 한국에 사는 모든 국민들이, 학생들이, 학부모들이, 교사들이 겪고 있는 직면한 교육 고통입니다. 이 고통에 대한 해결책을 이 제일 중요한 4가지를 뽑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다 할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부분이 없었다는 것은 이번 10대 정책 제안이 굉장히 모순이 많고 그 안에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해석해 주실 때 이 종적인 부분도 기자님들께서 한번 좀 같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한성준 대표님께서도 좀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우리가 4가지의 그 기준으로 정부의 정책을 좀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4가지 가치의 기준에 입각하지 않고 교육 격차 해소와 그리고 미래 교육이라는 관점의 그 기준을 좀 주로 적용을 좀 했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국민들의 그 해묵은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미래 교육으로 갈 수는 없다. 미래 교육으로 가면서 아이들의 고통은 계속 심화되는 방식으로 한다면 미래 교육이 아니다. 이렇게 저희는 봤고요. 그래서 지금의 고통을 해소하면서 그 고통에 해소된 그 빈자리를 미래 교육으로 채우는 방식으로 가야지 지금의 그 아이들의 그 입시 경쟁의 고통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미래 교육을 만든다면 입시 경쟁을 위한 도구로 미래 교육이 악용될 뿐이다. 그렇게 저희는 좀 판단하기 때문에 해묵은 문제는 풀고
새로운 과제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정부가 교육 정책을 설계해야 된다. 이런 그 기준을 저희가 감안해서 만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그 세계 단체의 이번 그 평가 기자회견을 마치고 저희가 이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각 단체가 이와 관련된 상세한 후속 사업을 저희가 좀 진행할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좀 더 협의를 해서 의논을 하고 좀 추진을 해야겠지만, 정부가 이와 관련해서 좀 미온적이거나 또는 어떤 대안들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거나 내용이 없다면 저희가 그것을 견인해내야 할 책임도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논의를 하고 추후에 그 일정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추가할 이야기가 한 가지 더 있는데, 우리 사회에서 지금 교육 담론이 실종되었다는 이야기를 여기저기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사실 언론의 책임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정부가 교육부가 이런 정책들을 종합적인 정책들을 내놓았을 때 이것에 대한 어떤 찬반 그리고 평가에 대한 기사들이 후속 보도들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정부의 정책 이 발표를 그대로 옮겨 심는 것 이상의 언론 보도들을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릴 줄 아는 눈을 키워주는 언론의 몫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오늘의 이 기자회견을 좀 필두로 해서 저희들이 이 후속 어떤 포럼들을 개최하고 또 어떤 상세한 또 내용들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보도해 나갈 때 언론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밀착 취재를 하시고 또 교육부 정책 담당자들에게 또 어떤 더 심층적인 그 어떤 취재나 이런 것들이 좀 되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경제와 부동산 또 정치 이외에 이런 어떤 정말 우리 국민들이 관심 갖는 이 교육의 문제가 실종되었다는 것은 정말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때부터 우리 교육이 이 선거에서마저도 어떤 쟁점으로 떠오르지 않는 이런 불행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 그 미래 세대를 키워가는 책임 있는 또 언론과 또 어른들로서 이 교육 문제가 보다 좀 그 활발하게 부각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네, 추가 발언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